60대 다시 피어나는 성과 사랑 황혼의 침실혁명. 안녕하십니까? 60대의 두 번째 청춘, 그 찬란한 황혼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러닝메이트, 김민수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다소 불편할 수도 혹은 가슴 한구석을 찌를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듯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살결을 만져본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결이란 좁은 부엌에서 스쳐 지나가다 부딪히는 어깨나 리모컨을 건네줄 때 무심코 닿는 손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손길로 상대방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잠들기 전 오늘 고생했어라며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던 그 따뜻하고 의도적인 접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질문을 듣고 에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나이가 몇인데 남사스럽게 주책이야라며 피식 웃고 넘기셨나요? 혹은 각방 쓴 지가 10년이 넘어서 기억도 안 나네, 우린 그냥 하숙생이야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밤에 불 끄고 하는 야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생존에 관한 처절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침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신혼 때 그 뜨거웠던 공간은 이제 정막만 흐르는 냉동고가 되었습니다. 한 침대를 쓰더라도 서로 등을 돌린 채 스마트폰 불빛만 바라보다가 잠이 듭니다. 배우자가 내 옆에 누워있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장롱이나 침대 같은 가구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이를 두고 심리학 전문가들은 정서적 이혼 상태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몸과 마음은 이미 남남이라는 뜻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60이면 점잖게 늙어야지, 무슨 성생활이냐. 손주나 봐주고 등산이나 다니고 텃밭이나 가꿔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사회적 편견에 세뇌당해왔습니다. 성욕이 생겨도 내가 노망이 났나 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몸이 반응해도 다 늙어서 무슨 하며 애써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60세 생일이 지나면 우리 몸의 성기능 스위치를 강제로 꺼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의학계의 보고는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섹스리스, 즉 부부관계가 없는 60대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가 더 빨리 늙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심지어 치매 발병률이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피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뇌세포와 피부세포는 같은 외배엽에서 분화됩니다. 즉 피부는 제2의 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을 맞대고 교감할 때 뇌에서는 기적같은 호르몬 칵테일이 만들어집니다.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통증을 없애주는 천연 진통제 엔돌핀,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과 신뢰를 주는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깨워 암세포와 싸우게 합니다. 즉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100만 원짜리 보약보다 강력한 최고급 면역 치료제인 셈입니다. 반대로 스킨십이 사라진 몸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피부 굶주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치가 결핍되면 인간은 깊은 고독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60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우울증의 기저에는 바로 이 접촉의 부재, 나를 만져주고 안아줄 사람이 없다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비아그라 같은 약을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혹은 기가 막힌 체위를 가르쳐 드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여러분의 침실 온도를 다시 36.5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마음의 불씨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20대의 사랑이 확 타올랐다 꺼지는 장작불이었다면 60대의 사랑은 은근하지만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숯불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침실 온도는 몇 도입니까? 만약 영하로 떨어져 있다면 지금 당장 저와 함께 그 온도를 높이러 가보시죠. 황혼의 침실 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육체의 재발견. 불꽃에서 숯불로. 많은 분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며 저에게 하소연하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쌩쌩하던데 몸이 하루아침에 고장난 기계처럼 느껴지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단지 사양 즉 스펙이 바뀐 것뿐입니다. 스포츠카였던 내 몸이 클래식카로 변한 것이죠. 스포츠카를 몰던 습관대로 클래식카를 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덜컹거리고 시동이 꺼집니다. 60대의 성생활이 힘든 이유는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20대의 운전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대가 성냥불이면 60대는 다리미입니다. 좁혀지지 않는 시차의 비극. 남녀의 성반응 속도는 원래 다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차는 태평양만큼 벌어집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침실은 전쟁터가 됩니다. 남자의 시간. 꺼져가는 성냥불. 20대의 남성은 성냥불과 같습니다. 시각적인 자극만으로도 3초 만에 불이 붙습니다. 확 타오르고 그만큼 빨리 꺼집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 성냥불도 습기를 머금습니다. 예전처럼 시각 자극만으로는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터치가 필요하고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남성들은 여전히 자신이 언제든 준비된 성냥불이라고 착각합니다. 여자의 시간. 예열이 필요한 다리미 반면 60대의 여성은 코드를 갖고 본 다리미와 같습니다. 전기가 통하고 열판이 뜨거워지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리적인 안정감,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터치라는 전기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비로소 서서히 달궈집니다. 하지만 한번 달궈지면 코드를 뽑아도 그 잔열이 오랫동안 남아 옷주름을 펴주듯 깊고 은은한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남편은 성냥불처럼 확 타오르자마자 준비됐지? 라며 덤벼듭니다. 하지만 아내인 다리미는 아직 차갑기만 합니다. 차가운 다리미로 억지로 옷을 다리면 옷감이 상하고 구겨질 뿐입니다. 아내가 거절하는 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제발 기다려줘요라는 몸의 비명입니다. 남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0대의 섹스에서 남자의 역할은 공격수가 아니라 불쏘시개입니다. 아내라는 다리미가 뜨거워질 때까지 땔감을 넣어주고 부채질해주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성도 갱년기가 있어요. 눈물이 많아지고 배가 나오는 진짜 이유. 남자가 무슨 갱년기야?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천만에요. 갱년기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갱년기, 즉 엔드로포즈가 찾아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죠. 연료가 바닥난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거미형 체형.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옵니다. 감수성. 매사에 의욕이 없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슬픈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아침 발기의 실종. 가장 큰 타격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발기가 안 되는 것은 당신이 남자로서 끝났다는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주인님, 지금 혈관에 기름때가 껴서 피가 잘 안 돌아요. 라고 외치는 내 몸의 구조 신호입니다. 비아그라 뒤에 숨지 마십시오. 약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허벅지 근육을 키워 호르몬 공장을 재가동하고 식습관을 바꿔 혈관 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성 갱년기. 사포처럼 거칠어진 질, 아내의 비명. 여성의 갱년기는 남성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파괴적으로 찾아옵니다. 완경 폐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위축성 지렴질 건조증이 찾아옵니다. 질벽이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사막처럼 바싹 마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아내에게는 거친 사포로 살을 문지르는 듯한 고통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단 하나, 윤활제러브젤입니다. 많은 60대 부부가 윤활제 사용을 꺼립니다. 하지만 윤활제는 부족해진 몸이 기능을 보완해주는 사랑의 안경이자 보습 로션입니다. 약국에 가서 당당하게 윤활제를 사십시오.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내의 고통은 쾌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남편의 발기부전과의 동거. 강직도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60대 남성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단어,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세우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십시오. 60대의 발기는 20대의 돌 같은 발기와 다릅니다. 조금 물렁할 수도 있고 서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섹스의 목표가 꼭 삽입이어야 합니까? 삽입이 안 되면 손이 있고 입이 있고 온몸이 있습니다. 100% 발기되지 않아도 부드러운 상태에서도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소프트 섹스라고 합니다. 강직도라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침대 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풍속도를 말씀드립니다. 관계의 재정립.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20년 앞서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와 새로운 문화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일본의 60대가 찾아낸 관계의 해법을 통해 우리 부부의 미래를 설계해 봅시다. 차를 함께 마시는 친구, 일본말로 오차노미 토모다치. 젖은 낙엽이 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 일본에는 은퇴한 남편을 빗대어 누에 옷이 바젖은 낙엽나고 부르는 슬픈 용어가 있습니다. 비에 젖은 낙엽처럼 아내의 신발 뒤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친구도 취미도 없는 남편이 은퇴 후 아내만 바라보는 현실을 풍자한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차친구입니다. 말 그대로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이성 친구입니다. 이 관계의 불문율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호텔에 가지 않는다. 둘째,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셋째, 서로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다. 이 선을 지킬 때 차친구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할 수 없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말동무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고독감은 사라집니다. 조론, 졸업한 부부. 이혼은 싫고 함께는 괴로운 부부를 위한 거리두기. 2004년 일본에서 처음 제안된 조론은 이제 한국에서도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고 재산 분할 등 복잡한 문제가 따르지만 조론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긍정적인 합의입니다. 실제로 조론 후 부부관계가 회복된 사례가 많습니다. 매일 붙어서 밥 차려라, 잔소리 그만해라 싸우던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니 서로가 애틋해집니다. 만나면 연애 시절처럼 데이트를 합니다. 꼭 집을 따로 써야만 조론이 아닙니다.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서로의 스케줄에 간섭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주말 부부의 역설. 여보, 다음 주에 봐요가 설레는 이유. 젊은 부부에게 주말 부부는 고역이지만 60대 부부에게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를 거리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매일 보는 부스스한 모습 대신 주말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만났을 때 내 배우자가 아직 꽤 괜찮네 라는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중에는 각자 편하게 자고 주말에 만났을 때만 합방하십시오.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쌓인 그리움이 최고의 최음제가 됩니다. 4. 사별 후의 연애. 자식들의 반대를 넘어서는 사실혼의 지혜. 100세 시대 60대의 혼자가 되어 남은 40년을 고독하게 사는 것은 형벌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식들의 유산 상속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니어들은 사실혼을 선택합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연인처럼 지내되 법적인 족쇄는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내 재산은 너희에게 주겠다. 대신 내 남은 인생의 반려자는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유언공증을 통해 재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실전 테크닉입니다. 삽입의 시대를 넘어 감각의 시대로. 60대의 섹스는 힘과 속도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감각, 그리고 배려로 승부하는 종합 예술이어야 합니다. 부드러움으로 녹여내는 60대 고수의 침실 비법, 그 디테일을 공개합니다. 1. 전이 20분의 법칙. 아내를 예열하는 시간대별 정밀 매뉴얼. 앞서 여성은 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궈지는데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0분에서 5분까지 언어의 마사지. 손부터 대지 마십시오.
60대 여성의 가장 예민한 성감대는 귀입니다. 오늘따라 당신 피부가 곱네. 고생 많았어. 칭찬과 위로는 아내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5분에서 10분까지 간접 터치. 성기가 아닌 곳부터 공략하십시오. 머리카락, 귀 뒤, 목덜미, 손끝, 발가락. 우리 몸에 말초신경이 모여있는 곳을 깃털처럼 살살 스치듯 만지십시오. 10분에서 15분까지 치유의 마사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아내의 어깨와 종아리를 주물러 주십시오.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몸이 이완되고 이 남자가 나를 배려하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15분에서 20분까지 직접 자극. 이제 비로소 주요 부위로 향하십시오. 이때 반드시 윤활제를 손에 덜어 따뜻하게 데운 뒤 사용해야 합니다. 비삽입 성교. 삽입 강박을 버리면 열리는 신세계. 발기가 충분치 않아서 혹은 아내가 통증을 호소해서 삽입을 못하셨나요? 삽입은 섹스의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구강 성교와 수지 애무. 구강 점막은 가장 부드럽고 촉촉한 부위입니다. 손가락은 가장 섬세한 도구입니다. 서로를 부드럽게 애무하는 것만으로도 삽입보다 강렬한 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스킨십이 곧 섹스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이불 속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사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다라는 일체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섹스입니다. 3. 침실의 환경 설정. 오감을 지배하는 디테일. 시각. 제발 침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을 끄십시오. 적나라한 불빛은 주름살만 보여줍니다. 침대 옆에 주황색 무드등을 두십시오. 따뜻한 불빛은 피부를 매끄러워 보이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촉각. 방 온도를 평소보다 2도에서 3도 높여 따뜻하게 24도 정도 만드십시오. 몸이 따뜻해야 혈관이 확장되고 발기도 잘 됩니다. 후각. 퀴퀴한 냄새는 성욕을 감퇴시킵니다. 베개에 라벤더 오일이나 향수를 살짝 뿌려보십시오. 4. 도구의 활용. 침실의 구원투수. 윤활제 러브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수용성 젤을 선택하십시오. 아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것은 남편의 의무입니다. 바이브레이터 진동기계. 남성의 손길만으로는 부족할 때 혹은 발기가 안 될 때 진동기는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지만 쾌락은 영원합니다. 제사장 식탁의 혁명. 먹어야 선다. 진정한 고수는 약국이 아니라 부엌으로 갑니다. 60대의 쇠락해가는 호르몬 공장을 다시 가동하고 막힌 혈관을 뻥 뚫어줄 기적의 식단을 공개합니다. 1. 붉은 보석, 토마토. 전립선을 살리는 기름과 열. 전립선 건강 없이는 정력도 없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핵심. 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4%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올리브유 기름에 넣고 가열해야 흡수율이 5배 이상 폭증합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십시오. 천연 미네랄, 굴과 아연. 호르몬 공장의 연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핵심 원료는 아연입니다. 굴은 지구상에서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입니다. 핵심. 60대는 면역력이 약하므로 생굴보다는 굴전, 굴국밥 등으로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익혀도 아연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3. 혈관 청소부 마늘. 알리신의 기적. 발기는 혈관에 피가 차오르는 현상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발기도 안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전을 녹입니다. 핵심.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마늘 대신 흑마늘을 드십시오. 항산화 성분이 10배 높고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4. 하체는 제2의 심장. 스쿼트와 케겔 운동. 스쿼트. 허벅지는 남성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셈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 스쿼트를 하십시오. 하루에 50개 하세요. 그럼 밤이 달라집니다. 케겔 운동. 소변을 끊을 때 쓰는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십시오. 발기 강직도와 사정 조절 능력을 키워줍니다.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사는 법.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60대의 성과 사랑,
그 은밀하고도 위대한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여정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시작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40년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침실이 식어버린 부부에게 남은 40년은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반대로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부부에게 노후는 축복이자 매일매일이 소풍입니다. 그리고 주책이라는 감옥을 탈출하세요. 다 늙어서 무슨 짓이냐는 세상의 목소리는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을 부수고 나오십시오. 성욕은 생명력입니다. 밥을 굶으면 몸이 죽지만 사랑을 굶으면 마음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손등, 처진 뱃살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훈장입니다.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아직 여자다. 나는 아직 남자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아 마땅하다. 또한 침실의 온도가 인생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침실에서 시작된 온기는 거실로 자녀들에게로 퍼져나갑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집은 공기부터 다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침실을 데우는 것은 단순히 쾌락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늙어간다는 것은 저렇게 멋진 일이구나라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위대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등 돌리고 눕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배우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보십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건네십시오. 당신 그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참 고생했어. 여보, 늙어서 여기저기 아프지? 내가 주물러 줄게. 이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던 침실에는 다시 온기가 돌 것입니다. 사랑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은퇴도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이라는 무대 위에 영원한 현역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숯불처럼 은근하고 뜨겁게 타오르기를. 그리하여 먼 훗날 눈 감는 순간 내 인생 참 따뜻했고 원없이 사랑했다고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기를. 저 김민수가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